예, 오늘은 에어갭 실리콘 테크의 최영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영준입니다. 에어갭 실리콘 테크는 그야말로 스타트업입니다. 네, 언제 설립했습니까? 2023년도 3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만 2년 다 돼가네요. 예. 그렇고 2025년 지금 2월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회사는 무엇을 하는? 반도체 핵심 공정, 미래 핵심 공정인 에어갭, 메탈 에어갭 공법에 관련된 장비와 관련 재료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메탈 에어갭 하면 이제 사실 잘 못 알아들으신 분들 꽤 많을 네. 것 같은데 어떤 공법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메탈 사이에 흐르는 전류가 보다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메탈 사이의 절연 능력을 극대화하는 기술로서 이 에어갭보다도 더 나은 메탈 에어갭 기술, 절연 기술은 반도체에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물리학적으로 가장 완성된 절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했죠? 기존에는 처음에 이제 반도체가 등장할 때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기막, 네. 사기질막, 그런 어떤 세라믹으로 전부 다 이제 그 절연을 공정을 대체를 해왔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전선에 이제 피복을 입혀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를 절연체라고 부르는데, 반도체 내에서는 그런 절연체를 그런 세라믹 재질의 어떤 절연체를 메탈과 메탈 사이에 이렇게 심어 놔서 절연을 하고 있는 기술인데 그 절연 기술이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기술 중에서 최고의 물질이 진공이고 진공보다 조금 떨어지지만은 그 다음에 최고의 물질이 에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법에 적용할 수 있는 절연체로서는 에어고요. 그 값이 미세하다고 했는데 진공이 절연체의 어떤 지수값으로 1.0이라는 이론적인 어떤 정의된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진공보다 더 좋은 절연체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진공 다음으로 절연 능력이 에어인데 얘가 1.00059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진공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절연체. 아, 그렇군요. 근데 근데 그 비슷한 공법은 D램이나 이런 데 좀 일부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D램에서 쓰고 있는 게 핀팻이라는 그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핀팻을 만들게 된 이유는 워낙 트랜지스터가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이 작아진 트랜지스터 사이의 공간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 피치라고 얘기할 때 그 사이의 공간이 워낙 좁아지다 보니까 또 트랜지스터 게이트에서도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기가 흐르는 서로 간의 어떤 간섭, 인터피어런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든 물질이 여기에 도입하기 시작한 물질이 에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메탈 에어갭은 아니고 트랜지스터 에어갭인데 이 공법은 현재 CVD라는 공법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메탈 라인이 그 메탈에서 요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요 사이에 뭔가 공기 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 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메탈 라인이 만약에 쭉 달리고 있다 그러면 마치 철로와 같이 달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 메탈 라인 사이에 공기만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으로서 마치 에어 터널이 이렇게 우리 그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갈 때처럼 그 에어 터널이 이제 그 메탈 라인 같은 철길 사이에 에어 터널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공법. 그렇게 형성이 돼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 대비 뭐가 좋아집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게 30% 정도 좋아집니다. 그 30% 좋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은 첫째 성능, 속도가 스피드가 30% 정도 좋아지고요. 두 번째로 발열 현상이 30% 정도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그만큼 또 개선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30% 개선되는 게 2014년도 인텔에서 에어갭을 적용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17% 향상 효과를 체크를 했거든요. 그때 했던 에어갭은 아주 조그맣게 완벽하게 에어 터널이 아니라 그냥 물방울 무늬처럼 생기는 3분의 1 사이즈의 어떤 에어갭을 공법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에어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7% 정도 향상 효과를 봤기 때문에 더 사이즈가 큰 에어갭, 절연 능력을 더 높이면은 그 정도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공정에 적용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까? 제가 개발한 공법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로서 실제 저희 라인 경험이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 포토 공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제 반도체 웨이프를 많이 핸들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해본 사람만이 이런 어떤 기발한 어떤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네.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여태까지 나왔던 어떤 기존 반도체 공정의 어떤 상식을 룰을 다 깨고 네. 막을 에어갭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철도길처럼 달리는 배선 라인들, 메탈 라인들 위에다가 네. 공중에 바로 부양이 되는 막을 바로 얹어버리는 그런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CVD라든가 뭐 희생막 공법이라는 공법이 있는데 그런 공법들하고 전혀 다른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서 네. 완전 새롭게 탄생해서 실제로 요 반도체 공정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야, 이거는 공중 부양막 공법이고 이 아이디어로 이런 공법을 실현하게 되면은 K 반도체 공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듣는 공법이라 공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반도체 공법에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공법이에요. 대포 공정이나 그러니까 대포에 해당되는 공정이죠. 네. 막을 만드는 공정이니까 승막이라고 얘기하나. 근데 넓은 범위에서 승막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건 대포는 또 아닙니다. 데포지션하는 그런 공법이라거나 하여튼 막을 어쨌든 만드는데 이 막을 데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밑에부터 차곡차곡 눈 내리듯이 쌓아 올리는 그런 공법이 아니라 네. 처음부터 막이 공중에 붕 떠 있게 만드는 그런 공법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군요. 공중에 뭘 붕 떠 있게 만들려면 밑에 밑에 메탈 라인은 물론 받치고 있고 받치고 있고 그 중간에 뭔가 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가 떠버립니다. 있는데 중간에 뭐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군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 필요한 막을 바로 덮어버리는. 지금 IITC 2022에 논문 발표했다라고 예. 소개서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하신 공중부양막, 예. 저렴막을 이제 공중에 띄워서 만드는 요거에 대한 논문입니까? 예, 그것이? 맞습니다. 예. 논문 보면 좀 대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논문에 다 나와 있고요. 그럼 얘기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논문. 예, 난 말을 쓰면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설명이 길까 싶어서 좀 짧게 짧게 설명을 하자면 우선 기존의 승막 공법은 말씀하신 대로 데포지션이라 그래가지고 분자를 갖다가 눈처럼 내리게 만들어서 막을 쌓아가는 그런 공법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그 분자는 어떤 원형의 알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메탈 라인 사이에 들어있는 빈 공간에 다 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처음부터 파이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파이버. 실 형태로 이렇게 바로 만들어서 막에 덮어주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어서 사실 기초 테스트 했지만 해보니까 정말로 공중에 부양된 상태로 막에 딱 덮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파이버 형태로 뿌려졌기 때문에 빈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빈 구멍은 그 용융 공법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필름막으로 우리 보통 보는 뭐 스카이 테이프 필름처럼 녹여 적당한 온도를 가해서 그러니까 500도씨 이하의 적당한 온도입니다. 그게 적당 온도라는 게. 그 이상의 온도를 주게 되면은 트랜지스터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 적절한 온도에 맞게끔 잘 조절을 해서 필름을 만들어 주면은 나중에 결과물을 보시면은 그 공중 부양막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의 특성이 반도체 공정에 적절한지 아닌지는 논문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다 결과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저런 능력의 최고치인 어떤 K 밸류가 반도체의 드림 밸류가 2.0 이하의 값이 나오는 건데 제 같은 경우는 1.42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2.0이 이제 드림 밸류인데 엄청나다 하는 건데도 그것보다도 낮은. 예, 그래서 평균 1.5 정도 그 정도의 그 1.67에서 1.42 사이의 값을 보이면 그 값들이 측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막이 얼마나 단단한지 하드니스에서도 충분히 충분한 값 15기가파스칼 정도로 보이고 그다음에 막이 단단하게 돼야 되지만 어느 정도 탄력도 있어야 됩니다. 매경률 측면에서도 충분한 어떤 값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TDDB라고 그래서 타임 디펜던트 브레이크다운 되는 그런 값들도 충분히 보였고요. 그래서 모든 어떤 반도체 저렴막질로서 충분한 성질을 보였던 부분들을 사실 반도체 전문 엔지니어한테 제가 그 측정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했는지까지 보여주면서 검증을 받은 값들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공정으로서 적절하다고 충분히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성막을 한다는 걸 위해서 뭐 분자들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이제 눈처럼 소복하게 쌓이는 이제 거였는데 지금 대표님은 어쨌든 뭐 실처럼 탁 해서 탁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뭐 쏘는 걸 개선하신 겁니까? 뭐 전기 방사입니다. 전기 방사. 전기 방사를 하게 되면은 그 점액질의 액체가 강력한 전기력에 의해서 실처럼 뿜어져 나오는데 그 테일러콘이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실처럼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내려오면서 랜덤하게 파이버로 깔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중요한 기회에 얻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시다 이렇게 한번 돼보지 않을까? 에어갭이라는 공법이 사실 20년 전부터 네. 그 메탈 라인이 좁아지면 더 이상 이 메탈 라인 사이에 강력한 전기가 흐르는데 이건 너무 사이 간격이 좁아가지고 메탈 라인 피치 간격이 피치 20나노 그러니까 피치로 10나노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은 네. 메탈 라인과 메탈 라인 사이에 흐르는 전기가 비록 우리가 반도체가 1볼트 이하에서 전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마치 그 미시의 세계에서는 강력한 고압 전기가 흐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가 되면은 중간에서 사람이 감전되는 것처럼 반도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계산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제 RC 딜레이라는 그래프로 이렇게 1995년도에 이미 예측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마침내 그 20나노 시대가 반도체 2나노 시대의 테크놀로지 접어들면서 메탈도 이제 20나노 이하의 시대에 들어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RC 딜레이에 의해서 더 이상 아무리 성능을 좋게 하려고 그래도 좋게 하려고 줄였는데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거죠. 간섭도 일어나고. 간섭이 일어나고 열이 발생하고 뭐 그 간섭에 의해서 스피드가 떨어지고 그렇죠. 열이 발생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에어밖에 없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반도체 기존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희생막이라는 공법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하죠. 예, 그걸로. 그걸로 하고 있죠. 네. 근데 희생막 공법은 네. 포토 공정을 도입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EPD 마진을 위해서 약간 희생막을 사전에 깎아주는 공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서 장비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희생막을 다 날려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또 뭐 상당한 온도로 오랫동안 가열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김이 만들어져 반도체 웨이퍼의 조그만 소자들이 열에 의해서 좀 데미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날려주려도 되는 어떤 그 타임 로스 이런 부분은 돈이 많이 든다. 그렇죠. 코스트가 엄청나게 돼서 네. 방법론적으로 완성체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코스트가 너무 들어서 반도체 칩을 이런 정도로 만들어 팔아가지고 수지가 남지 않는 데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는 공법을 할 경우에 포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약간 깎아주는 EPD 마진 공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해도 되고 그냥 한 방에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공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회사에서 에어갭 실리콘 테크에서는 네. 그 공정 기술이 가미되어 있는 설비를 팔겠다는 겁니까? 설비 그렇죠. 그 장비를 팔겠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 이제 메탈 에어갭은 지금같이 로직 디바이스 같이 메탈이 20층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시대에는 네. 메탈 1, 2, 3, 4, 5 정도까지는 굉장히 메탈 사이 간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에어갭이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건데 네. 지금 희생막 공급을 하고 워낙 코스트가 올라가고 또 에어갭을 무작위로 이렇게 넣다 보면 특히 희생막 공급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인 어떤 저 반도체의 어떤 그 전체적인 기계적인 어떤 로버스트가 떨어져 가지고 좀 경고함이 떨어져서 보통 1번, 3번 정도 이렇게 이제 넣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넣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두 번 정도까지 넣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저같이 이렇게 심플한 공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 코스트를 줄이면서도 1번, 3번, 심지어는 5번까지 이렇게 한 달에 건너서 이렇게 넣으면서 구조의 견고성을 유지하면서 쉽게 에어를 집어넣어서 성능을 급속도로 향상시킬 수 있고 하는데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 기술 아까 얘기하신 그걸 하기 위한 장비 내가 아까 우연한 기회로 이제 아이디어로 이렇게 파이버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공중부양시키는 그 공법은 네. 특허를 다 내셨습니까? 예, 냈습니다. 아 그래요. 출원해서 출원해서 현재 PCT 특허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 대만 쪽에는 PCT 가입이 안 된 대만 쪽에는 반도체 TSMC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의식을 해서
대만 쪽에도 내놨어요. 출원이 됐습니까? 네, 이미 출원돼서 지금 특허 유지로까지 계속 내고 있는 중이고. 그렇군요. 그거 언제 하셨어요, 특허는? 특허를 2018년도 개념을 잡으면서 이렇게 냈고요. 2019년도에 이제 그 정식으로 특허가 되면서 PCT까지 같이 신청을 했어요. 대표님 개인 자유. 예, 현재는 개인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 사업화 될 때 에어갭 실리코테크라는 법인에 네. 제 개인 소유 특허를 넘길 생각입니다. 넘길 생각이시고. 돈 갖고 넘겨야 되겠죠? 뭐 주식이 있으니까 뭐 저 분위기 따라서 그냥 이전만 해놔도 그거는 어차피 뭐 투자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대표 개인 특허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이 기술이 이제 빨리 장비화 된다 그러면은 뭐 특허 이전하는 거에 뭐 굳이 뭐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표님 회사 하시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그 신공법, 그 신장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 기술은 지금은 어쨌든 뭐 돈이 좀 들어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점에 이게 폭발적으로 좀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2027년도가 HBM3가 본격화돼야 될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로직 디바이스도 마찬가지로 2027년쯤 되면은 그 레거시 디바이스가 한 3나노 정도 될 거고요. 3나노가 레거시다. 그 시기에 레거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2나노부터 적용된다 그러면은 2나노부터 3나노가 이제 레거시 디바이스가 되면서 그 이제 후속되는 이제 세대가 이제 2나노 이렇게 될 때 얘가 이제 급부상하고 1.5나노 할 때는 이제는 이제 실제로 팹에서 돌아가야 되는 디바이스라고 있죠. 신규 디바이스로. 이제 그 고부가 가치로 이제 요구하는 데서는 이제 나는 2나노를 사겠다. 3나노는 이제 그냥 레거시로 뭐 아무나 사서 쓸 수 있는 디바이스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상하는 가장 빠른 시기는 2027년이고요. HBM 중심으로. 그다음에 로직 디바이스로 따지면은 제가 볼 때 현재 기술들의 상당히 그쪽에서 난점을 겪고 있기 때문에 2030년쯤 되면은 본격적인 어떤 장비 시장이 로직까지 포함된 장비 시장이 열릴 거를 보고 HBM 시장을 따지면은 뭐 2027년도에 바로 장비 출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절연을 위한 희생막 제거 기법 관련돼 있는 생태계는 별로 안 좋아하겠어요. 그 희생막 뭐 재료 공급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죠. 안 좋아해도 할 수가 없는 게 할 수 없는 게 희생막 공법이 사실은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들한테는 엄청난 버든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일단 반도체 메탈 라인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게 메탈 라인의 형성은 반도체 카파 라인은 다마신으로 형성을 하고. 다마신으로. 그러면은 그 옥사이드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옥사이드 제거하는데 한참 정말 공정이 뭐 정말로 진짜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가다를 해서 제거를 했다. 자 이제 에어갭 만들자 그래 가지고 그 제거된 자리에 희생막을 또 유기물로서 열을 가하면 날아갈 수 있는 증발될 수 있는 희생막을 또 메워야 돼요. 땅을 파고 땅을 또 메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뚜껑을 덮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막을 깔거든요. CV들 막을 깔기 전에 이 메꾸는 저기 유기물을 살짝 깎아내야 돼. 유기물만 살짝 깎아내야 돼. 유기물을 살짝 깎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비로소 덮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CMP를 해내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희생막 같은 경우에는 메탈과 메탈 사이 넓든 좁든 이런 그 넓은 메탈 라인과 좁은 메탈 라인의 한 판에 공존을 하는데 넓은 부위는 다 가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희생막이라는 게 하나 걸쳐있는 막이기 때문에 넓은 부위는 브레이크다운 부러지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되면 반도체 칩 자체가 망가지는 거라서 일일이 다 스텐실 마스크로 가려주듯이 다 가린 다음에 좁은 부위만 한번 별도 공정을 통해 가지고 그게 만들고 나서 다 만들었으니까 포토 다시 걷어내. 그러니까 땅을 팠다 메우고 포토도 했다 빼내고. 그러고 이 희생막을 날리는데 너무 빨리 날리면은 덮어놓던 옥사이드 막이 깨지니까 옥사이드 막이 CVD로 깔렸기 때문에 분자와 문자 사이에 좁은 통로들이 있는데 그 사이로 옥사이드를 그 PR 같은 물질을 날려주기 위해서 열을 가하면 천천히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약에 손상을 안 주려고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는 거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무려 595번 논문에 발표된 거. 반도체 공정에서는 발표를 안 하지만은 논문에서 실제로 그 공정 개발을 20년 이상 해온 유명한 사람이 저 벨기에에 있거든요. 그 사람 논문을 보면은
그걸 빼내는데 595분이 걸린다고 해요. 10시간을 걸리는 거죠. 이야. 10시간 걸리는데 포토 또 해야 되고. 네. 뭐 그러면은 포토 장비도 제가 알기에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뭐 저희가 ARF 이머전 버전을 써야 될 정도로 그것도 장비가 비싸거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좁은 영역을 디파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포토 장비 들어가야지 포토하기 위한 베이가 따로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에어갭 하나 만들겠다고 부속 시설이나 부속 공정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고 이 공정을 많이 써야 되나는 그런 어떤데 제가 그걸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한 요 정도까지 나오더라는 거 어쨌든 실험을 해보고 다 논문으로 어쨌든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팔기 위해서 뭔가 장비화를 시켜야 되죠. 뭐 챔버도 만드셔야 될 거고요.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지금 양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컨셉 설계를 다 끝내놨습니다. 컨셉 설계 다 끝내놓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다른 그 전기방사 양산 장비를 하는 회사에 출장도 2번씩이나 가봤고요. 네. 그걸 다 이용해서 그걸 또 변형을 제가 또 내부적으로 하고 그걸 테스트 해보고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필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을 가해서 이제 베이킹 해주는 그런 공정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중간중간에 이제 초기에 랩 단계에서 개발할 때 마주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좀 마주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게 극적이게도 제가 작년 12월 31일 날 밤 늦게 한 12시쯤까지 퇴근을 안 하고 그게 안 돼서 정말 저는 굉장히 고민 중이었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하다가 12월 31일 날 밤에 마침내 해결될 수 있는 솔루션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대표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투자 뭐 일부 조금 받으셨던 것 같은데 뭐 후속 투자도 받으셔야 될 거고 받고 나서는 이제 또 뭐 뭔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해결한 걸 갖고 뭐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고 뭐 거기서 가서 영업도 하셔야 되고 데모도 하셔야 되고 뭐 이 과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MVP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그런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인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어떤 컨셉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출신이고 화학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 설비 디자이너들 이 사람들의 작업이 이제 절실히 이제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컨셉으로 주문을 하면은 마치 그 주택을 갖다 이렇게 지어주세요라고 주문하면은 주택을 짓는 목수들이 있듯이 저는 이제 그런 목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비를 최대한 빨리 만들면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될 것. 네.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자금 조달. 자금 조달은 투자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뭐 몇 군데 이제 관심 있는 업체들이 연락이 와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실. 얼마 정도 조달하셔야 됩니까? 제가 이 개발을 위해서 제가 요구한 금액은 되게 작습니다. 뭐 제가 요구한 금액을 얘기하기 전에 실제로 이 반도체 메인 장비가 되는 건데요. 메이저 장비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제 생각에는 메이저 장비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탄생한 유일한 기술이라고 유일무이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메이저 장비를 개발하려 그러면은 사실은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뭐 ASML EUV 장비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었겠습니까? 뭐 5천억씩 수천억씩 들었죠. 뭐 1조 이상 들었을 겁니다. 한 대에 그 금액이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안 해들어도 뭐 1,000억 단위 이상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런 말하면 좀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샷 원킬로 이걸 개발한다고 하면 30억 정도 돼요. 30억. 그럼 지금 기간은 14개월이고 30억 14개월. 그럼 지금 30억 정도 조달하시는 겁니까? 한 50억 조달하시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원샷 원킬이 30억이니까 통상적으로 한 2배수나 3배수가 제일 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지금 혹시 대표님이 아시기에 비슷한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알까요? 니즈는 굉장히 많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니즈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니즈는요. 제가 반도체 엔지니어였던 그 시절에 벌써 20년도 전부터 그냥 술 먹다가도 나온 얘기였습니다. 이거 좀 희생. 이런 공정 나왔으면 좋겠다.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탈과 메탈 사이 완벽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공정이 나와서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저기 뭐 수원에 그때 뭐 이렇게 우리 회식하면은 그런 얘기를 나왔던 사람이 마침 그때 그렇게 저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저기 울산에 교수로 있는데 그 양반도 이걸 알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침 프로젝트 하자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 유시법 끌려하고도 또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작년 12월 31일 날 딱 그 영감이 받았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 방법 양산화할 수 있는 컨셉 완성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돈 투자를 받으셔갖고 양산 챔버를 이제 챔버를 만드는 거 맞죠? 그 장비를 만들면 거기서 한번 돌려봤을 때 제대로 논문낸 것처럼 나온다. 그렇죠. 라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고객사 대상 데모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표님 일단은 투자 받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이미 저기 장비를 가지고 한번 디바이스에 적용해 보고 싶다는 그 비공식적인 어떤 요청은 받았습니다. 장비만 만들어 소자업체로부터요? 소자업체, 디바이스 메이커, 그러니까 반도체 메이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장비가 되면은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 웨이퍼를 빼주겠다. 이런 거 비공식적 요청을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이 회사 하시기 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하기 전에 제가 저기 천안에 있는 대학에 교수로 잠깐 회사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 저기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저희 천안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한 2년 정도 재직하던 사이에 우연한 기회에 20년 전부터 반도체 업계에서 에어갭 완벽한 퍼펙트 아이디어를 에어갭을 만드는 그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반도체 로드맵에다가 그려놓고 퇴사를 했거든요. 그게 제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늘 있었나 봐요. 누군가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어디 저기 서울 근교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자기가 봉제 산업을 하는데 전기 방사를 통해 가지고 아주 미세 파이버 비주포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게 뭔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팡 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는 순간적으로 나온다고. 이거 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명지대 바로 달려갔죠, 제가. 홍 교수님, 웨이퍼 한 장만 주세요. 홍사님. 홍 교수님이 학생들 실험하다 남은 웨이퍼 한 장을 제가 쭉 받아가지고 그 전기방사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샘도 찍어보고 막 한번 테스트를 했더니 그렇군요. 제 컨셉이 맞다는 게 그 기본적인 컨셉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만들고 개발을 했던. 학교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학교 전에 외국계 회사에 있었어요. 그 전에는? 삼성전자에. 삼성에서 뭐 하셨어요? 반도체 공정 개발. 어떤 공정? 포토였어요. 포토 쪽에 계셨군요. 그러니까 그 연관 공정에 계셨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투자 받으시고, 올해 그 로드맵 세워놓으신 거대로 하시고, 마일스톤 달성할 때마다 한 번씩 나와서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게 앞으로 한 10년 뒤면은 The End of Technology 로드맵이라 그래서 기술의 모든 것이 이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 상태의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술은 거기서 이제 끝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어 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이 에어갭입니다. EUV 기술, 가장 작은 13.5나노의 파장을 이용해서 더 이상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파장까지 극한에 이른 EUV 노광 기술, 그 다음에 백사이드 파워 서프라이 기술, 적층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패키지 기술, 뭐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반도체의 어떤 끝판왕 기술들인데 에어갭만큼은 완성이 아직 안 됐는데 그 마지막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이 K 반도체 공정으로 탄생을 한다면은 정말 좋은 일이 될 때 생각합니다. 공중부양막. 그건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한 20년 동안 에어갭 공정을 연구해온 어떤 엔지니어가 제 논문을 보고 공중부양막의 K 반도체 공정이라고 붙여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의 네이밍하는 센스에. 저희가 그 나중에 녹화 때는 대표님이 쓰신 논문의 내용들 그 제목 정도는 이렇게 띠로 자막으로 좀 달아드리게끔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